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편의주의에 이제 시민들의 권리가 짓눌려온 그런 시간이. 도심권이 사람 중심의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을 좀 개편해 보자라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또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저도 차 없는 거리 때문에 막 여기저기 돌아서 간 적이 많고. 지난 6월 9일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문화 중심지인 대학로 일대가 들썩였습니다. 해화동 로터리에서부터 이화 사거리까지 960m의 6차로 거리가 통제됐고 보행자만을 위한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한 건데요.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많은 사람은 과거를 추억했고 드넓은 거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예술 공연과 행사를 즐겼습니다. 비록 단 하루에 그친 일시적 행사였지만 그로 인해 차 없는 거리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걷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래된 계획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는 서울시. 하지만 차 없는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쓰레기, 소음 등의 문제와 주변 상인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7월 중순, 남미 순방을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 순방은 도시재생과 교통혁신 해법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거는 우리 서울시가 강남에서부터 여기까지 출퇴근할 때 30분 이내에 자전거를 갖고 출퇴근할 수 있게, 그럼 차가 없어진다, 도심권에는. 거기와 플러스로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고 계셨던 건 도심권 내에서는 자전거 플러스 보행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서울시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드러난 건 1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3년 보행 친화 도시 1차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보행 특별시 원년을 선포하며 향후 5년간 6,42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하게 된 건 2005년 청계천 차 없는 거리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도심의 이 교통이, 그러니까 차량 위주의 그런 교통 정책에서 이제 좀 변경돼서 도심권이 사람 중심의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을 좀 개편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한테 뺏긴 도시권 도로를 저희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가 대부분이었고 정책 또한 오랫동안 자동차가 중심이 돼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도시가 이게 뭐 보행을 위한 도시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고요. 미국의 모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보행자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자동차 위주의 도시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넓은 길을, 광로를 이제 뚫어놓고 자동차 위주의 통행을 이제 촉진시키고 육교를 이제 놓은 거죠. 육교가 이제 의미하는 게 그 이제 자동차는 이제 먼저 빨리 가고 사람은 뭐 힘들든 말든 이제 뭐 올라가나 혹은 지하도로를 판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런 정책 혹은 그런 그 패러다임들이 우리 내면에 깔려 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도시가 사실 걷기가 우리가 그렇게 편한 도시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시를 그 이제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한 것들이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차 없는 거리가 주목받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행 친화 정책의 성공적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너무나 흔하고요. 아마 그 코펜하겐 같은 데서가 이제 알리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면적의 뭐 보행자 그러니까 거리의 보행자 구역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뭐 일본 같은 데도 뭐 긴자 거리는 그
일요일마다 이제 차량 통제를 해서 큰 가로변을 이제 보행자한테 이제 돌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미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이게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한정돼서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이클리스트,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 사람과 보행자들한테 정말 그 큰 가로변을 이제 차량 통제를 해서 보행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차 없는 거리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일까요? 도로에 자동차가 없어짐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선진국의 대도시들 이제 가보시면 주말에 차만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군데군데가 다 걷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평불만 별로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만큼 쉬고 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시간에 숨가쁘게 어딘가로 이제 통하는 그런 일종의 거쳐가는 길로 모든 도로를 갖다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로 거리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왔고 하루의 이벤트였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극장들과 연극인들의 그 일관된 주장이 주말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해달라였거든요. 실제로 대학로는 1985년 5월 처음 차 없는 거리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4년 후인 1989년 비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로 지정되며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중단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로에 좀 예전처럼 한번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제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 처음으로 제가 30년 만에 다시 대학로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호응이 너무 좋았고 또 예전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반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범 운영에 힘을 얻은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로에 이어 강남, 그 외에도 차 없는 거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한번 시범 운영을 하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거의 한 97%가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와서 저희가 강남도 제가 하반기 때 한 10월 정쯤에 시범 사업을 하려고. 대학로가 주목받기 전에도 서울에는 이미 많은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며 내세웠던 행사 주제는 오다, 가다, 쉬다였습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도심 속 쉼터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의 차 없는 거리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종로구의 덕수궁길과 청계천로, 인사동길 그리고 서대문구의 연세로 등 이미 서울 곳곳에서 차 없는 거리는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거리들은 수년 전부터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없어진 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거리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차 없는 거리 가운데 하나인 신촌 연세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매주 금, 토, 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로라고 하는 구간이 연대 앞에서 신촌 전철역까지 550m인데 이거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연세로가 차 없는 거리를 1월 달에 중간에 토요일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금토일로 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 잡은 불총축제가 한창인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물총 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도 너무 놀거리가 없고 해갖고 이런 축제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축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이곳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 행사를 반기는 입장이었습니다. 연세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동차 통제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들 보고 많이 걸어 다녀라. 그러니까 물론 상권 활성화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여 상권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 차 없는 거리의 또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세로의 성적은 어떨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서대문구는 현재까지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에 365일인데 500회 이상 문화 행사가 있어요. 맥주 축제라든지 또 왈스 축제라든지 또 댄스 경연대회라든지 또 물총 축제라든지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 없는 거리가 아니면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분들이 물총 축제를 하고 나서 흩어지면 갈 데가 상권밖에 없어요. 거기서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뒤풀이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꽉 찹니다. 신촌의 전체 상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만에 18.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매출이 오르긴 하는데 특이하고 개성이 있는 작은 가게들에 시선을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심지어 노점들에게도 눈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또 내 삶과 연관 지어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로서 그런 쇼핑들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주변을 다 즐기게 되는 거죠. 전통 문화에 거리가 많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대표 지역 종로구. 연세로처럼 넓은 대로는 아니지만 훨씬 전부터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길이 바로 인사동 길인데요. 종로구에서 제일 먼저 차 없는 거리를 시행했던 곳은 인사동길입니다. 인사동은 일단 아시다시피 전통 문화의 거리로서 내외국인의 방문객 수가 정말 많고 보행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인사사고들이 조금씩 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면을 다 보행자들이 걷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을 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년 365일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은 청계천로도 현재 주말에는 자동차를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도 오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어서 재밌고 아무래도 애기들이 다니기에는 차 있으면은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애들도 그냥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릴 때 아니 안 와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들이 오기도 좋고. 애들이 있어서 유모차랑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광화문이랑 또 가깝고 하니까 애기들이랑 광화문 한번 돌고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유모차 타고 오기도 편하고 해서 다 좋아요. 높은 빌딩이 밀집해 있는 직장인들의 생활권이었던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가 이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공간을 볼 때와 그리고 차를 지나면서 색 스쳐 지나갈 때 그 공간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구석구석 그 골목마다 있는 특별한 그런 가게들도 눈길을 받게 되겠죠.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차 없는 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중심의 도심권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기까지 또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세로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 단계부터 상인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고 이제서야 그 갈등의 틈새가 봉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차 없는 거리 한 곳이 운영되기까지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도로 주변 상인과 인근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준비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 차 없는 거리를 해보자라고 한 것은요, 2010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왜 신촌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홍대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심포지움도 하고, 또 다른 도시에 대한 예도 들고, 그 설득 과정이 4년이 걸린 거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엔 그래서 찬반이 아주 많았는데 2014년도 1월달에 할 때까지 반대 부분을 계속 설득해서 그래서 되어진 겁니다. 오래 준비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차가 있을 땐 적어도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한 이후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는 상인도 있었는데요.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안 좋지. 우선은 차 없는 거리 하고 나서 이 갑반대가 되면서 자리가 좁으니까 물건을 많이 못 놓지. 그전에 디아카로 할 때는 넓게 쓰고 하다가 와서 반으로 치니까 반 하면서 매당이 치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점은 주차 문제와 교통 체증입니다. 연세로가 처음에 오픈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뉴스에 났던 게 뭐냐면 연세로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랐던 거죠. 차 통행을 못 하고 내가 저기를 못 가니까 그냥 이면도로에 이제 불법 주차들을 이제 많이 한 거죠.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또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저도 차 없는 거리 때문에 막 여기저기 돌아서 간 적이 많고 사전에 이렇게 예고가 없어가지고 예고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운전할 때는 되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우회로는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 우회로 때문에 저희 경찰들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요. 경찰분들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경찰분들이고 또 저희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야 되는 게 또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이렇게 돼서 우회도로를 이렇게 해서 막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 안대로 되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진입하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안전까지 위협하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거리를 관리하는 입장에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오토바이가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녀요. 근데 이걸 단속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확 가버리잖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속 권한이 실제로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진입 제한이라는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를 하고 그 이동식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안 할 때는 이동식 바리케이트를 치워놓고 할 때는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륜차들은 잘 지킵니다. 근데 이륜차들이 들어오는 걸 물리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음과 쓰레기 문제도 지적됐는데요. 거리 상인들은 매출이 올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축제가 있을 때는 불편한 점도 많다고 말합니다. 이제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특히 이렇게 물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해요. 이면도로 골목에 담배꽁초 정말 많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담배꽁초만을 위한 이런 시설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결국 차 없는 거리 문제는 단순히 거리만의 문제가 아닌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정한 사회적인 합의와 또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의 그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연을 할 때 적절한 뭐 무슨 그 톤들, 소음의 수준들 그걸 자발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율적인 어떤 공동체들이 만들어진다면 더욱더 그런 문제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을 거쳐 준비에 시행하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처음에 차 없는 거를 시행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되게 깨끗하게 바뀝니다. 그 도로가 깨끗하게 바뀌고 이제 미관적으로 개선이 되고 만족도가 이제 높아지는데 이게 시행을 해서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이게 좀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는 식상해지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오히려 뭐 좀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거리가 오히려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차 없는 거리가 많은 사람들의 제안으로 적극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게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요.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보면 사전 준비가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해 실패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고 오랜 준비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차 없는 거리는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차 없는 도시, 보행이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휴일보다 사람의 통행이 적은 평일의 인사동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 차 없는 거리 혹시 모르시나요? 몰랐어요. 아, 모르시고 들어오셨어요? 이 일로 내려가면 된다네. 우측으로 가도 된다네. 우측으로만 가면 우회로만 안 올라가면 된다네.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 근데 여기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벌써 5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 모르고 저 아래서 계속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철저한 단속도 수행돼야 합니다.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수반돼야 하는데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만 사전 홍보를 하고 아니면은 우회할 수 있는 거리를 미리 이렇게 곳곳에 마련해 준다면은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차 없는 거리 주변에는 일단 그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가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그 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그 주변에 차를 이제 주차를 해놓고 그 지역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일단 최소한 그 정도의 완비는 해야 사람들 보고 혹은 운전자 보고 아, 차를 놔두고 걸어오세요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먹히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새로운 차 없는 거리를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 없는 거리를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습니다. 관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이거를 관해서 다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지속하려면 그 지역에 사시는 그 주민과 상인들이 이제 뭔가 그 관리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지역이 원하는 걸 찾고 그 지역의 문제점들을 계속 이제 수정을 해 나가면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지속 가능을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결론은 결국은 그 이제 주민 주도의 뭔가 거버넌스에서 차 없는 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정착되기 위해선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걸어 다니는 거리,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탈바꿈들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첫째, 그 자발적인 그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 주체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대학로를 위시해서 다양한 뭐 신촌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에서 상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문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스스로가 좋아서 자기가 즐기면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많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그 어떤 잠재된 문화 역량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말을 갖다가 가족들과 함께 또 주변 그 공동체와 함께 또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게 나한테 정말 좋구나. 내 영혼이 살이 찌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도심에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합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공의 그 역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세 가지 원칙들이 잘만 지켜진다면 얼마든지 이제 차 없는 거리들이 성공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서울시. 시민들의 기대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차 없는 거리가 너무 도심권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권에만 운영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강남권이라든지 또 신규적으로 어디 차 없는 거리를 좀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는 시범 사업을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차 없는 거리는 어떤 선 중심의 그냥 도로 중심의 개념보다는 뭐 관광 특구라고 하면 지금 명동처럼 존 중심이죠. 네, 존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확대 나갈수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늘어선 자동차와 매연 대신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 도심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차 없는 거리가 별 문제 없이 운영되기까진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데요. 주변 상인과 인근 주민, 방문객의 동의도 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도 원활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차 없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서울시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